12월 11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자, 내일 집회를 하는데 좀 추울 건데요.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 뉴스 브리핑을 촬영하는 사무실에 지금 난방 기기들이 빈약해서 사무실이 얼음장 같습니다. 어제는 손이 꽝꽝 얼었습니다. 다른 일 한다고 바쁘다 보니까 갑자기 추위가 닥쳤는데 이 사무실의 난방 기구들이 좀 미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내일 거리에서 한참 추울 건데요. 사무실에서 이미 추위를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으나 밖에 나가나 추위는 비슷해서 훈련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집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드레스 코드를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김정은이 방남 저지하면서 빨간 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빨간 거는 포기했고 그렇다고 까만 걸 하자니 칙칙하게 보이고 또 하얀 걸 하자니 좀 그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파란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꼭 파란색이 아니더라도 하늘색 마스크도 있고 어깨에 파란 이렇게 팔뚝에 파란 어떤 천을 하나 메고 오셔도 되고요. 또 파란 이 파카도 있고 남색도 있고 하니까 아마 남색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 민주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하기로 정했으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해도 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 때문에 전화가 사무실에 곧장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희들이 후원금을 받지 않고 그동안의 뉴스 브리핑이 독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후원금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한 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요즘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에 선뜻 지갑을 여시겠다고 해주신 그 성의에 대해서는 마음을 잘 받겠습니다. 또 행사장 안에서도 일제 후원 모금함을 돌린다든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품은 빼고요. 실질적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 집회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런저런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뉴스 브리핑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간에 많은 분이 후원해 주신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작은 노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반에 공정모임의 이종배 대표 저하고 같이 집회를 주최하지요. 그래서 이종배 대표와 저가 이 김정은 방남 저지 문재인 퇴진 범국민 대성공을 위한 생방송을 오늘 오후 8시 반에 합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집회에서 저희들이 이젠 정치를 배내라고 하면 집회를 하는 우리도 좀 배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명인사, 유명인사, 사회지도청이 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모양새를 없앴습니다. 또 누가 나는 거기 갈게 내 연설 좀 하자고 저한테 전화 온 분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에게도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고 오는 거는 그분 자유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도 연설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은 부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일은 그야말로 청년 실업자, 취업 준비생, 공정 기회를 박탈했다고 분노한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문재인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진 자영업자들, 또 더 나아가서 문정권에 의해서 지금 한계 선상을 헤매고 있는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누구나 내일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뉴스 브리핑 회원분들에 한해서라고
제가 정하고 있는데요. 그건 집회에 올라가서 갑자기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거나 통제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막 해버리면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스 브리핑 회원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했어요. 본 집회에는 한 7분, 또 한국당 앞에서 또 민주당 앞에서는 한 3분씩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뉴스 브리핑 회원 중에 꼭 연설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부터 공고가 나갔는데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분들 참 댓글로는 용감한데 나서서 이야기 좀 해봐라니까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서서 연설을 하는 것부터 변화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지금 노란 조끼 운동, 마크롱 대통령을 항복시켰는데요. 그 조직은 지도자도 없고 리더도 없고 지휘부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이 그 조직의 대표와 대화를 하려니까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지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저는 한 사회의 변화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386 운동권들이 몇몇이 한국 사회를 민주화시켰다고 하다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도한다는 게 아니라 대중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사회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이 집회를 그야말로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 제가 단 한 명한테도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많은 모임의 폐단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별별 특강이나 이런 일 외에는 술자리나 식사자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브리핑 회원이라는 것은 가치에 대한 공감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뭐 저를 좋아하거나 저를 따르거나 이런 조직도 아닙니다. 순전히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끼리 저 사람의 말과 가치에 내가 공감한다. 그래서 누가 내라고 안 해도 안 내도 되지만은 그런 회비를 자발적으로 내고 회원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 지금 이 뉴스 브리핑을 보는 회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이 뉴스 브리핑에서 주최하는 김정은 방남 저지 문재인 퇴진 집회에 회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SNS,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최초로 조직 동원, 기본 동원이 없이 몇 명이 나올지 모르는 집회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집회를 할 때는 조직을 가동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 몇 명에다가 어떻게 나머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인원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집회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회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안방에서 분노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집회를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이라도 주어짐을 감사하고요. 내일 집회는 유튜브에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려고 방송 장비도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무도한 정권과 그리고 친북으로 변해가는 이 사회를 저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만약에 대중의 힘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저지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 망신을 당할 각오를 하고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장수가 저렇게 집회하자 이 엄동설안에 했는데 몇 명 오겠냐. 저 인간도 한번 망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제가 망신 당하기를 바라는 분이 좌우쪽에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망신 당하면 또 어떻습니까? 전 제가 망신을 당해도 되고요.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 느끼는 바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오기 전에 해야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된 걸 보면 미국은 내키지는 않지만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해서 문재인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트럼프가 해줬습니다. 그 대가로 너네들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50% 한 4,500억 정도 더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다른 부분의 손실로 지금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한국의 문재인은 좀 어제 이후에 뭐 일정을 다시 잡는다 어쩐다 하지만은 아직도 속마음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올해 안에 어느 날짜도 괜찮고 김정은이 온다면 다 비워버릴 거니까 아무 날이나 와 달라고 김정은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가 안 오는가는 그야말로 대부 시진핑과 그의 똘마니 김정은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자세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 오겠다고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야 김정은과 시진핑이 만나듯이 무슨 뭐 당일날에 갑자기 발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일주일 전에라도 연락을 하면 하겠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들은 국민들 앞에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12일, 13일, 14일 방문한다라는 걸 준비하고 계획을 파다하게 짜고 북한에다가 깊숙하게 이야기를 넣고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김정은이 온다고 했다면 기습적으로 일요일 날 저녁이나 월요일 날 아침에 김정은이 올 것 같다고 하루 이틀 뜸들이다가 오늘쯤이나 김정은이 온다 이렇게 발표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회 신고를 하려면 최소한의 72시간 전이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규정에 막혀서 이제 집회하는 것이, 저지 집회하는 것이 불법 집회가 되고 다들 또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이에 김정은이는 왔다 가고 실제로 김정은을 반대하는 거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조직화되지 못하는 사이에 김정은이 후딱 왔다가 가버리는 형국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막고 어디를 진격하자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있는 근처에까지 가지도 못할 거고 시위하는 사람들은 김정은이 얼굴을 볼 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텔만 해도 여러 개를 다 비워놨다가 아마 그 중에 엉뚱한 데서 김정은이가 자고 가는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정부가 관리하는 이런 관사나 이런 데서 김정은이 자고 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제주도에 가서 하루 자고 서울에 와서는 얼굴만 내밀었다가 가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모든 훈련을 다 해두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프레스 센터도 직전에야 차리려고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도 잘 모르겠다 하면서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문재인의 전화 한 통이면 김정은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유일하게 남은 부분은 김정은이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 방안으로 얻을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만 좀 있을 뿐이겠죠. 근데 저는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한다면 이것이 항상 반대하던 흔히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존의 이 보수 세력, 우파 세력들의 힘만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브레이크 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그야말로 이 무도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친북 일변도의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상식이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해 줄 때 제동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리에 매일 나가서 고생하시는 그 우파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고생을 하지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만으로 이 문정권의 무도함에 제동을 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들은 한마디로 지금 여러 가지로 이 규정을 당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거나 이 가치를 낮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는 무슨 지금 보수 내부에서 벌어지는 서로 간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는 싸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어야 그 동력이 넓어지는 겁니다. 또 일부는 뭔가를 좀 하고 싶어도 시청 앞에는 내가 가기가 좀 이렇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행태로든 그것이 기획이든 공작이든 또 실제로 내부에 좀 문제가 있었든 그런 부분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지금 부분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재단이 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쫓아내고 그리고 김정은을 때리고 오는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친북화를 저지하고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올바른 국가가 서려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지금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겠다라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반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힘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거나 누가 하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SNS에서 자발적인 분노가 터져나와서 누군가가 한번 하자라고 제안만 하면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처럼 스스로 그리로 몰려와서 정권과 싸우는 양상이 되어야만이 제가 볼 때 이 정권의 이 무도한 침북 그리고 경제 붕괴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정권을 방치했을 때 결국 이 나라에 상류층이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든 우든 관계없이 살아가는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경제가 붕괴되고 점점 침북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문정권이 사탕을 던져주고 팝콘을 던져줘서 우선 그런 간식 쪼가리나 얻어먹으면서 한두 달짜리 일자리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복지 비용이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세상 어디에 끝없이 화수분처럼 쏟아나서 끝없이 한마디로 돈이 샘솟는 그런 이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세금을 더 뜯어가서 그 돈으로 파퓰리즘을 이 좌파 파퓰리즘, 친북 파퓰리즘으로 북한에 퍼주고 또 일부는 이 국내에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갈라먹는 쪽에 또 억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에 써버리면서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친북 말고는 방향성이 없이 한마디로 문패거리의 이념의 시험장, 실험소 비슷하게 굴러가면서 국민들은 없는 분들부터 도탄에 빠져서 힘들어질 겁니다. 문재인의 최고의 피해자는 빈민층, 서민층,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더 이상 눈뜨고 못 보겠다, 방관할 수 없다라는 평범한 한 번도 거리 집회에 이런 일로 나가보지 않은 분들이 한마디로 색깔이 없는, 제가 색깔이 있습니까? 제가 건전한 우파를 지향하지만은 제가 어디에
지금 보수 우파의 어떤 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어떤 칼라를 가지는 걸 봤습니까? 어떤 특정 정치인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걸 보셨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황교안, 홍준표, 김무성, 오세훈 다 제대로 하라 이러니까 난리더만요. 내가 그 사람들 정치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 제대로 정치를 좀 하라라고 말을 왜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잘해서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 너희 중에요? 빠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하라고 하는데 왜 난리를 칩니까? 제가 그분들을 보고 너희들 정치할 자격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한테 뭐라 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제가 그 분열을 일으키려고 제대로 해라 했습니까? 아니 보수 대중들이 봤을 때 상식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시원찮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치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시원찮은 약점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했지. 이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정치하려고 꿈도 꾸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홍준표 페이스북 좀 그만하고 좀 뛰어다니라. 황교안 기회를 좀 엿보려고 하지 말고 좀 몸을 던져라. 그리고 오세훈 이 웰빙에 좀 상징처럼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투쟁력을 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김무성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런 쪽이든 저런 쪽이든 자신의 뚝심과 소신을 좀 보여라.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제가 할 수 없다면 이것도 민주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탄핵과 관련되어서 제 소신을 밝히는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도 그것도 민주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소신을 밝히는 겁니다. 저는 누구한테 겁을 줘서 당신들은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라고 압박하는 사회가 잘 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집회 부분을 하는 부분은요. 그동안에 갈라진 보수의 마음이 어쨌든 관계없이 저는 장을 열어드리는 거고 그 장에 와서 하고 싶은 말과 분노를 표출을 하라는 겁니다. 이 장도 누가 열지 않으면 처음에는 다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네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 일에 왜 내가 나서느냐 이래서 분노는 그냥 방에서 PC방에서 손가락으로만 표시되고 손가락으로는 온갖 욕을 난무하면서도 거리에는 문정권이 무서워서 맨날 하는 사람들 말고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권이 오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요. 이제 이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서 비열하게 김정은을 데리고 와서 그와 이렇게 함께 국민을 왜곡시키고 사고방식을 왜곡시키고 더 나아가서 판문점 쇼, 평양 쇼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서울 방문 쇼를 통해서 김정은이 한번 올 때마다 문재인 지지율이 너를 띈다.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그것을 표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왜 한국에 문재인의 정치쇼로 오는데 비핵화도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적화 야욕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를 환영해서 그것이 마치 평화로 가는 길인 양 착각을 해야 되느냐. 평화로 가는 길에 바로메타는 김정은이 핵을 없애는가에 달려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김정은은 핵을 없애기는커녕 우리로부터 돈을 뜯어가려 하고 그 다음에 종전협정을 통해서 미군을 드러내면서 한미 간의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주로 해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는 남북관계는 그만해야 된다. 문재인의 대북 평화 사기 쇼는 여기서 끝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이 얼굴을 보고 그걸 열광하고 요즘 뭐 길거리에 철없는 애들이 무슨 뭐 김정은이 환영위원회를 만들고 무슨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들고 위인이라 그러고
벌써 뭐 심지어 북한군과 남한군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어울려서 지내고, 여러분 평화가 그런 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거리에서 힘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대중들에게 모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욕이 없다라는 제 진심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장수가 정치하려고 사람 모으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모아서 제가 장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후원도 받지 않고 후원함도 돌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정말 저로서도 불편한 일입니다. 벌써 감기 몸살이 심한데요. 준비 과정에서요. 저도 저의 개인적으로 몸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게 그냥 방송을 하지 않을 때는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그런 것들을 다 떨치고 여러분과 거리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김정은이 문재인 따위의 인물들에게 우리가 놀아나야 되겠는가. 이 나라는 목소리 센 사람,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연결된 사람들만 설치는 나라고 그러지 않은 상식이 있고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은 말할 공간도 없느냐라는 입장에서 제가 홍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누군가는 신고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준비들을 할 뿐인 거지. 저 황장수의 집회도 아니고 그야말로 변화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집회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일 2시에 홍대 앞에 이 집회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감추어진 분노를 폭발시키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집회가 되고 안 되고에 제 개인적으로 무슨 영광이 있고 그것도 무슨 창피가 있겠습니까? 설사 안 오신다고 해도 제 혼자서라도 집회를 해 갈 거고요. 세상에 옳은 일이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옳은 일이 실패한 일도 더 많이 있어요. 다만 이런 식으로 시도를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분노한 대중들이 그야말로 횃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이런 썩은 북에 굴욕하는 이런 대북 관계를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것이고 나아가서 무너지는 경제를 지금 방치하면서 김정은에게 매달리는 문재인을 쫓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시작은 처음에 다 시시하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요, 정의롭고 옳은 길이라 하면 반드시 어떠한 이 태산 같은 세력이나 힘이라도 이겨내고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